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에서 HK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구기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란 여성과 히잡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잠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은 아시아를 국가나 권역 단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넘어서서 메가아시아, 즉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연구 단위로 설정하고 개념적 그리고 현상적으로 규명하는 과감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가아시아 시대에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 사업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의 다양한 활동과 학술적 영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먼저 2022년 이란의 히잡 시위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이란의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란에서 그 히잡 시위, 소위 말하는 히잡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란에서 히잡이 어떤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2022년 작년 왜 이런 히잡 시위가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이란에서 이 히잡이 가지는 사회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어느 카페에서 제가 한 이란의 지식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이란에서는 녹색운동이라고 하는 어쩌면 작년 시위의 전초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녹색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불복하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녹색운동은 녹색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녹색운동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던 중에 한 지식인 남성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뜨거운 테헤란의 거리에서 한 무리의 사자떼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는 바로 이 땅의 여성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인은 그 지식인은 아마도 10년 후에 이 땅에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것입니다. 우리 이란의 여성들이 우리 이란을 바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0년이 좀 지난 13년이 지난 2022년 거리에서 실제로 우리는 성난 우리 이란 여성들, 즉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성들이 하나의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이란 히잡 시위는 왜 일어났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인 타임에서는 2022년 올해의 영웅에 바로 이란 여성들을 선정할 만큼 2022년 하반기 이란 여성들은 이란 내뿐만 아니라 이란 국외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높이고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영웅들이었습니다. 2022년 이란 히잡 시위는 바로 이 마사 아미니라고 불리는 22세 쿠르드 여성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사 아미니는 원래 쿠르드족 여성이고 테헤란에 여행을 갔다가 히잡 단속에 걸려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사 아미니가 경찰의 직접적인 구타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여성이 이 히잡 단속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여성은 지금이라도 생명을 잃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마사 아미니의 죽음을 보고 많은 젊은 여성들은, 이란의 젊은 여성들은 내가 마사 아미니이다. 나도 마사 아미니처럼 죽을 수 있었다. 라고 분노하였습니다. 잔, 젠데기, 어저디.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어로 여성, 생명, 그리고 자유라는 그런 세 가지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로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 히잡 시위와 관련된 연대의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 생명, 자유라는 이 단어는 어쩌면 근본적으로 왜 이 이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시위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안은 바로 10대, 우리의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란의 소녀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슬림 키즈라고 불리면서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태어났고 이슬람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대학교, 직장,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늘 어떤 이슬람화된 그런 교육과 정책 속에서 자라난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란의 Z세대는 한마디로 강요된 청구, 이 허울뿐인 구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게 되고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교복처럼 되어 있는 막나에라고 불리는 이 히잡을 벗어 던지고 교실 안에서 교과서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시위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 내에서는 이란 여성들의 시위 그리고 이란 남성들의 시위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우리 10대 소녀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바 있고 이 10대 소녀들이 어떻게 보면 이란의 기성세대와 그리고 남성들 그리고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까지 나도 이 시위에 동참해야겠다. 나도 연대 목소리를 보내야겠다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준 그런 세대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에서 히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히잡은 이란 안에서 꼭 써야만 하는 그런 정책일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히잡은 바로 이슬람에서 정숙한 무슬림 남녀의 의복과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히잡이라고 하면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그런 스카프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숙한 무슬림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의복의 형태 그리고 경건한 태도를 아주 큰 의미로는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잡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란과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튀니지에서 각각 지역마다 같은 이슬람 혹은 순니 이슬람, 시아 이슬람 믿고 있지만 이 히잡의 의미는 각 지역에 따라서 그것의 사회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모든 여성들, 공식적으로는 만 9세 이상의 여성들이 히잡을 꼭 착용해야만 하는 이런 의무 조항이 정해진 것은 불과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이런 의무 규정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1979년 이전에는 여학생들의 교복이 굉장히 자유롭고 아마도 서구, 유럽이나 미국, 한국의 여느 여학생들의 어떤 교복 차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의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슬람 혁명 이전에도 히잡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히잡을 선택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이란은 신정 일치 체제, 신정 체제로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국호 역시도 이란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이란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문화 대혁명일까요? 바로 이슬람 세계로 돌아가자. 근본적인 이슬람 세계로 돌아가자라고 부르짖는 어쩌면 다른 세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다시 이슬람의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의 세계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듯이 오른쪽 보통의 서구나 아니면 한국의 그런 여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복을 작년까지도 입다가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마그나에라고 불리는 세미 포멀한 그런 히잡을 쓰고 저렇게 정숙한 그런 복장으로 모든 사회 시스템 내에서 여성들의 의복이 변화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란 여성들은 처음부터 상상하시듯이 히잡을 써야 되는데 그럼 히잡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9년 이전에는 쓰고 싶으면 쓰고 내가 차도를 쓰고 싶은 여성은 차도를 쓰고 나는 히잡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큰 의미를 두지 않겠어. 나는 그냥 히잡을 쓰지 않겠어 라고 하는 여성들은 또 히잡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히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이 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벗을 수 있는 선택권이 여성에게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는 이란의 여성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여성들이 처음에 이런 정부의 히잡 의무 조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표가 되고 나서 강제적인 그리고 의무적인 히잡 규정법이 나오고 나서는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때 당시도 소위 말하는 히잡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위조차도 그 거대한 혁명 기운에 밀려서 성공하지 못했고 그 후 1979년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란에 들어가는 모든 여성들, 이란 여성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젠더의 생물학적인 성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히잡을 써야만 하는 그런 의무화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바로 이 사진은 제가 테헤란에서 현지 조사를 할 때 큰 몰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큰 몰에는 바로 어떻게 쓰여 있냐면 바드 헤잡, 즉 부적절한 히잡을 쓴 여성들은 이 쇼핑몰에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그런 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내에서도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 공간 내에서는 이 쇼핑몰 내에서는 이슬람 규정에 따라 주십시오라는 또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슬람 규정이라 함은 바로 적절하게 히잡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역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경고문이라고 할까요? 히잡에 관한 경고문, 그리고 공고문은 누구나 쉽게 모든 건물 내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난 40년 동안 여성들에게 히잡에 대한 규정은 일상적이었고 늘 규제화하는 그런 경고로 늘 저의 생활에 계속 따라붙는 그런 경고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쇼핑몰에서도 이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더욱더 저에게, 그러니까 낯선 외국인 연구자에게 낯선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이 쇼핑몰 안에서 거의 3분 혹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끊임없이 경고 방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쇼핑몰에 있는 여성들은 히잡을 잘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경고문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여성들이, 이란의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히잡이라는 것은 이슬람적인 복식, 이슬람적인 그 정숙한 복장이지만 개인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 그리고 의복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이슬람 법이라는 규정 하에 침범을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상은 이번 작년 이란 히잡 시위 때 여러분들 종교 경찰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란은 휴일이 목요일, 금요일인데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유명한 공원이나 아니면 쇼핑가나 유흥지에서는 유흥지라고 할 때는 잘 없죠. 유명한 공원이나 그런 쇼핑몰에서는 종교 경찰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여성들, 특히 젊은 이란의 여성들은 늘 단속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마하사 아미니, 나도 마하사 아미니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젊은 여성들조차도 바로 일상적으로 이런 통제와 검열, 그리고 제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카메라는 나의 무기, 이란 여성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이란 여성들의 반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여성들은 만 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히잡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집 밖을 나갈 때, 그리고 교실에 있을 때, 심지어는 여성들만 있는 공간이라도 그곳이 공적인 영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자 대학교에 여성들만, 교수님도 여성, 그리고 모든 여학생들만으로 구성된 교실일지라도 모든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그 히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2014년 마시 알리네자드라고 불리는, 처음에는 영국으로 갔고 지금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저널리스트, 이란 출신의 저널리스트 마시 알리네자드가 My Stealthy Freedom, 즉 나의 은밀한 자유라는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단독 자신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My Stealthy Freedom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한 다음에 많은 여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적인 영역에서 무조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히잡을 써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잠시나마 아주 은밀하게 살짝 히잡을 벗고 그 사진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히잡의 의무 착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라는 포스팅을 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여성들이, 저는 이 포스팅을 봤을 때 과연 이 이란에서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히잡을 벗고 자신의 사진을 찍을 용기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히잡을 벗고 공적인 영역에서 히잡을 벗은 어떻게 보면 이슬람주의자들에게는 불경한 그런 사진들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앞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누군지 알 수 없게 뒷모습만, 그리고 아무도 없는 산 혹은 들에서 이제 사진을 이제 보냈었는데, 점차 우리 이란의 여성들이 행동이 과감해지고 용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 사진처럼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 히잡에 대한 생각, 히잡뿐만 아니라 자유에 대한 생각, 이란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무엇이 힘든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이란 내에서도 소셜미디어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해시태그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해시태그 목록은 제 논문에 있는 그 해시태그 목록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해시태그 My Still to Freedom, 그리고 뭐 No No 강제 히잡, It's Men's Turn. 예를 들면 여성뿐만 아니라 이란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성불평등에 반대해서 연대 목소리, 지지를 보내는 그런 운동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Man in Hijab은 남성들이 히잡을 쓰고 여성들과의 연대를 표시하는 그런 해시태그 그리고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Walking Unveiled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이제 과감해지면서 혼잡한 거리, 혼잡한 테헤란, 타브리즈, 쉬러즈, 이스파한의 대도시의 거리에서 베일을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White Wednesdays, 이 운동은 아무래도 히잡을 벗고 다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경찰에게 붙잡힐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이 히잡을 벗는 것까지는 좀 두렵지만, 그러면 우리 약속을 합시다. 수요일마다 흰색 스카프를 써서 히잡 강제법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여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White Wednesday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Let Women Go to Stadium, No Ban for Women, 그리고 여성들의 My Camera is My Weapon은 여성들에게 히잡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거나 성희롱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내 카메라는 나의 무기라는 그런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irls of Revolution Street, 여성들이 히잡을 막대기에 메고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일련의 운동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4년 My Still to Freedom에서 시작된 이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이 점차 진행을 하고 어쩌면 이런 일련의 운동들이 2022년 히잡 시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혁명거리, 즉 엥겔럽이라고 불리는 혁명거리에서 한 여성이 하얀색 스카프를 막대기에 들고 이렇게 혼자 1인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인 바로 그 시위를 하자마자 안타깝게도 경찰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 여성의 구속 소식을 들은 많은 여성들이 또 동참하는 그런 사진들을 포스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Girls of Revolution Street라는 이런 표어들로 온라인 운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대로 어떤 낙서나 전단지를 통해서 가장 첨단의 어떤 그 온라인 운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저항의 운동들이 최근 2014년부터 최근 거의 10년 동안 이루어지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White Wednesday,
그래서 화이트 웬즈데이 운동은 그 여성들이 히잡은 쓰고 있지만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흰색 히잡을 쓰고 있으면 이 여성이 히잡을 쓰고 있지만 바로 이 의무적인 히잡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해시태그 카메라는 나의 무기는 바로 여성들이 지금껏 일상적으로 받았던 성희롱뿐만 아니라 옷차림에 대한 지적, 그리고 강제적인 굉장히 폭력적인 체포 등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한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사실 이란에서는 일상적인 사람들이 오지랖을 넘어서서 한 무슬림이 다른 무슬림에게 만약에 그 행동이 옳지 않아 보이면 지적을 한다거나 어떤 그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뭐 느슨하게 히잡을 쓴다거나 아니면 좀 몸에 좀 붙는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이 이상하다, 의복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행동을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란 여성들은 거리에 나설 때마다 수없이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히잡이 똑바로 써졌는지, 내 겉옷이 그렇게 엉덩이를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 바지가 너무 붙진 않는지, 내 화장이 너무 진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카메라, 이제 모든 이제 이란의 이제 젊은이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겪는 이런 부당한 그런 공격들 그리고 부당한 행위들을 자신의 카메라로 찍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My Stealthy Freedom에 이제 올리면서 나를 보호하는 거는 카메라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란 여성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란 여성들의 인권 운동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 운동은 결코 안전한 행위가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이 여성 인권 변호사 이제 나스린 소투데는 이 여성들을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이 강제적인 히잡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목소리들로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란의 감옥에 투옥 중인 이런 여성 활동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잡 시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히잡 시위가 벌어지자마자 이 사진은 한 대학교 캠퍼스의 여성들이 많은 정치 구호를 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나는 해시태그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자, 이 구호가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사 아미니 라는 해시태그로 나는 더 이상 이 억압적인 통제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해시태그로 남고 싶지 않다. 나는 해시태그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이제 구호를 외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히잡 시위 이후로 지금 5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70명이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요 사망자들은 해시태그로 남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해시태그 마사 아미니는 2022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3억 번 넘게 트윗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란 교민들과 난민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11월 2일을 기준으로 해시태그 마사 아미니가 2022년에 가장 많이 사용된 탑5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란 히잡 시위는 운명적일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대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해시태그 운동, 그리고 여성 운동과 맞닿아 있는 그런 시위였습니다. 2006년 시작된 이란 여성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2009년 녹색 운동, 2014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작된 강제 히잡 착용법에 대한 해시태그 운동, My Stilted Freedom, White Wednesday, 그리고 Let Women Go to Stadium 운동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란의 여성들은 언제나 용감한 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히 히잡으로만 하나의 원인인 것은 결코 아니고 이란 사회에서 40년 넘게 쌓여왔던 그런 불만과 저항의 목소리가 이미 임계점이 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큰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에 살고 있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많은 이란의 이주민들, 그리고 이란의 시민들은 좀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강압적인 억압, 그리고 통제, 그리고 구속, 사막에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우리 전 지구적인 연대와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뉴스에서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이란 여성들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먼 나라의 어떤 중동의 한 국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면 이란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많은 이란 교포들 역시도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